애들이 부끄러워하더라고. 원파트 수업 때는 인사할 수 있으면 미리 해라. 친해지면 좋아. 나중에 여러분 동아리도 들어가셔야 되고, 그죠? 동아리 들어갈 때 선배들이 면접 보니까 고이 애들이 면접 보고. 면접 봐요? 면접 보지 당연히 이제 뭐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거 없어 이제부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학교 들어가서 쓰는 자기 진로 있죠. 여기서부터가 다 대입이에요, 알았죠? 다 대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 대입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선배들하고 달라진 점은 여러분은 교차 지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교과가 뭔지 알죠? 교과가 이제 수시가 있는데 수시, 정시. 자, 수시가 이제 교과 학종. 교과든 학종이든 진로 선택이 다 들어갑니다. 진로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과목을 들었냐 이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의대 갈 거냐 아니면 의대가 바뀌니 문과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계열로 갈 거냐 생명공학 쪽으로 갈 거냐 그러면 생화하셔야 되고, 화학공학이 요즘은 약간 좀 반도체 이쪽이어가지고 화물을 좀 많이 보고, 공대도 화물 보고. 알았죠? 소율이 학교 어디지? 정광? 친구야. 여기 친구도 정광이야. 알았지? 미리 인사해 서로. 인사해. 어차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있으면 좋아.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이 평가사항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공대 쓸래 이렇게 했을 때 예전에는 교과에서는 써도 됐어. 근데 이제는 안 돼. 알지? 이제는 안 되고. 왜 안 되냐면 지금 공대 쓰면은 물리 수강 안 하면 5등급대 알지? 5등급짜리야 5등급짜리. 알았죠? 그리고 정시가 수능이잖아. 예전에는 수능 100%였는데 여러분은 수능 100%가 아니야. 알았지? 여러분은 교과 플러스 진로 선택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6대4, 60대 40. 전대 같은 경우에는 8대2, 80대 20인데 이제 입시를 해보면 대부분 서울대랑 똑같아지더라고 대부분이. 알았죠? 그래서 진로 선택이 들어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활하다가 공대 지원하면은 물리를 안 들었잖아. 물리를 0점 처리하는. 알았죠?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과를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있긴 하지. 0점 처리를 당하겠죠.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수능이 예전에는 300점 만점이었으면은 이제 여러분 수능 볼 때는 수능이 180점밖에 차지하지 않고 내신이 120점, 내신 플러스 진로 선택이 120점이 된다. 그래서 재수가 많이 손해다. 그럼 재수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는데 내가 120점 깎고 시작한다. 그렇죠. 120점을 깎고 시작하는 거죠. 아니 거의 못하겠는데? 거의 못하겠죠. 해도 의미가 좀 없겠죠. 좋은 점은 여러분이 이 체계를 처음 시작하는 두 번째 해니까 재수생이 거의 없죠. 있으면은 뭐가? 재수생은 여기서 다 까이죠. 왜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재수생들은 여러분 위의 세대들은 수학이 선택이었고 여러분은 수학을 다 배워요. 기하랑 미적이랑 이런 거 고르는 거였는데 지금 저희 다 배운다. 너네 다 배운다. 예전에는 골라서 확통 하나만 듣던가 기하 하나만 듣던가 이런 식이었는데 여러분 다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윗세대들은 재수를 하게 되면 120점에서 아마 60점이나 밖에 못 건너갈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예전 세대들은 2가 필수가 아니었어요. 2가 선택이었는데 여러분은 2가 필수예요. 그래서 윗세대들 중에서 과학탐구 2를 안 한 세대들은 재수가 불가능해. 다 0점짜리. 알았죠? 그러니까 재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 알았죠? 근데 여러분도 단점은 전공을 바꿀 수 없어요. 알았죠? 전공 바꿔버리면 엄청난 손해다. 0점짜리니까. 이해 갔죠? 알았죠?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학교를 고등학교 가면 내신이 무조건 어렵습니다. 몇 개 학교 빼고는 이제 몇 개 학교면 1000단 정도 빼고는 내신이 거의 어려울 거다. 전단하고 성덕 정도 빼면은 수학은 좀 반 정도, 수학은 삼각형 이 정도 빼고는 다 어려워요. 이게 대학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은 등급도 아니고요. 원점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원점수도 아니고 여러분의 평가 기준은 학교 평균분의 학생 원점수예요. 학생 원점수. 이거는 비율이고 그래서 이게 2.1배 나오면은 이제 서울대 의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 하나가 있어요. 알았죠? 2.1배니까 학교 평균이 50점 나오면 40점이나 50점. 그렇죠. 학교 평균이 50점이면 105점 맞아야 되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학교 평균이 40점대인 학교에서만 서울대 의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하니 학교들이 학생 원점수가 100점이 한계니까 학교 평균을 최대한 낮추려고 할 거예요. 이번에 이제 낮추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교육부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40점 미만은 미이수 처리해서 그래서 방학 때 학교 나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들이 좀 국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쉬워지는 경향이 있고 사립은 어느 정도 다시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립고가 조금 안 좋긴 하다. 근데 요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가시면은 고1 때는 고1 게 잘 출제가 안 되고 고2 거가 많이 출제돼요. 알았죠? 고2 내용으로 많이 출제되고 학원에서도 선행 자료를 많이 시험 때 풀릴 거예요. 선행 자료 알았죠? 내신들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풀고 있는 책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되고 훨씬 어렵게. 자, 80쪽 펴봐요. 80쪽 풀어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잘했어요. 80쪽에서 질문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고 손 들어보세요. 채점 몇 써? 채점 몇 번? 효주는 물을 거 없어. 요거 하나만 4분만. 요거는 괜찮아. 요거는 요 두 개는 풀어줘야 되지. 여기까지 다른 거는 풀어줬어. 다른 친구들 지금 빨리 풀어봐요. 다행히 깍하네 여기. 좋다. 혹시 고등학교 가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혹시? 고등학교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어떤 거? 고등학교 다닐 때 질문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고등학교 가서 동아리 하나는 하시고 내신 많이 준비하세요. 내신. 동아리가 학생이 한 거예요? 선생님이 한 거예요? 가능하면 학교 공식 동아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학교 공식 동아리. 그 자율 동아리는 재밌으면 하시고 생기부에는 기록이 안 돼가지고 입시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알았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혹시 선배들 연락처나 친구들 연락처가 필요하다. 그냥 여기로 내 번호요. 내 번호 저장 안 돼 있는 사람 여기다가 문자 주세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시 내 번호 없는 사람 적어내. 내 번호 다 있죠? 거의 됐죠? 다 있죠. 효수도 거의 내 번호 있죠.
학교생활 고등학교 거 뭐 무슨 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 다 풀어왔어요. 가봅시다. 82쪽 7번 7번 82쪽 7번 풀어봅시다. 82 7번 그 다음에 83쪽 3, 4번 그리고 2번까지 여러분 7번으로 빨리 가봅시다. 82쪽 7번 자 다음은 도체, 반도체, 부도체 중 하나다. 순수한 SI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데 규소나 인, 풍소, 인이 몇 쪽인가? 15쪽이지. 15쪽을 넣었으니까 이 친구 N형 반도체다. 자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설명. 기억 전기 기구의 전원 손잡이면 부도체 틀렸고 니은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피해 다이오드. 그럼 맞았네. 지그짱 약한 전기 신호를 크게 만드는 건 트랜지스터 중복작용 PMP 다이오드. 됐죠? 그래서 얘도 맞았고 리얼 전자 부품을 연결하는 거 도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우리.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맞죠? 3번이고 그 다음에 84쪽 2번 풀어봅시다. 84쪽 2번 표주야 X 보니까 X 반도체는 전자가 남은 게 있어 없어? 없지. 잘했어. 그래서 순수 반도체. Y를 보니까 Y에 전자가 총 9개 있지. 중심 원자에. 그래서 이 친구는 자유전자 가지고 있지.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가지고 있으면 N형 반도체. 자, 기억부터 보자. Y는 N형 반도체. 틀렸지. 니은. 비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야. 외워놔. 비소 5개. 디그 전기 전도성은 Y가 더 크잖아. X보다 Y가 더 커. 그래서 X가 좋다 했으면 틀렸다. 여기가 너무 뜨겁다 여기. 반갑소. 이거 바퀴랑 진짜 차이 많이 난다. 뭐 드시는 거? 따뜻한 게 좋죠. 나중에 괜찮아. 아우 밝다. 그러니까 빛을 좀. 잠깐만. 오, 여기 너무 뜨거워. 그렇게 해요? 아니, 괜찮아. 그대로 두면 돼. 신기하다 이거. 네. 방이 좀 따뜻하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3번 넘어갑시다. 3번. 그리고 이야기 듣다가 그 공공의대에 생긴대요. 아마 여러분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뒤에 공공의대 뭐 다른 건 아니고 전대 티오가 좀 더 늘어나고 조대 티오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아. 알았지? 근데 공공의대 합치면은 4,000명 된다네. 그래서 예전에 윤석열 아저씨가 했던 4,000명 시즌 2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공공의대 나오면은 그 지역에서 10년 정도는 의사생활 해야 된다. 기본 의대예요. 그냥 의대야? 그냥 의대야? 그냥 큰 의대예요. 근데 그냥 의대인데 티오를 늘린 거야. 알았죠? 그렇게 한다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내신 좀 잘 챙기고 여러분 아마 1년 재수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티오가 지금 현재 의대가 대충 2,000명이거든. 2,000명인데 공공의대 돼서 티오가 의대 티오가 4,000명 된대. 와 시즌 2. 시즌 2 시즌 2.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 시즌 2. 알았죠? 그러니 관심 있으시면은
내신 4%는 맞춰놓으세요. 알았죠? 의대 관심 있으시면 내신 4%. 서울대도 관심 있으시면 내신 3%. 서울대든 의대든 간에 내신 3%면 대충 서류는 통과한다. 나머지는 수능 최저는 자기 능력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챙겨두세요. 여러분은 재수할 수 있다. 알았죠? 예. 재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기가 흐르는데 빛이 나온대요. 빛이 나오면은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랑 만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랑 만나야 되니 플러스는 P형 반도체, 마이너스는 N형 반도체. 자, 그래서 오른쪽 보니까 나를 보니까 가는 이렇게 생겼고 나를 보니까 나가 양공이 있다. 원자에게 양공이 있어요. 양공. 양공이 있으면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맞죠? 그래서 몇 쪽을 넣어야 P형 반도체 만들어져? 13쪽 넣어야 돼. 자, 기억부터 가봅시다. Y는 N형 반도체예요. 틀렸고 D는 B의 원자가 전자는 13족이니까 3개야 되겠어. 3개다. 이 끝.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바꿔버리면 청력이 구성이 안 되니까 전기가 안 흘러요. 이건 맞겠다. 답이 4번. 정리해주세요. 자, 그림은 동일한 전지, 동일한 전구 PQ, 전기소자 XY를 이용해서 만든 회로다. 표는 스위치 연결해서 위치에 따라서 전구가 켜지는 건지 나타낸 것이다. 지금 P는 보니까 P는 A를 연결하든 B를 연결하든 전기가 계속 흐르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도체고, 이 친구 도체인데 얘는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인데, 흘렀다 안 흘렀다인데, 그래서 이 친구는 반도체인 것 같고 반도체. A를 연결할 때 전기가 흐르고 A를 연결할 때 지금 A를 연결할 때 전기가 흐르니까 여기가 뿔만데 그죠? 그러면 Q만 반도체인데 플러스가 플러스랑 만나야 되거든. 플러스랑 만나야 되고 마이너스랑 만나는데 그래서 플러스는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마이너스는 N형 반도체. 그래서 P, N형이 붙어있는 Q는 다이오드네. 자, 기억. X는 그러면 X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항. X는 저항이다.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저항 중에서도 도체다. 맞았고 니은 전기 정도는 도체가 도체 X가 더 커야 돼. 그래서 커야 돼. 도체가 전기가 더 잘 흐르죠, 그죠? X가 더 커야 되고 Y는 지금 PN 반도체인데 PN 반도체인데 PN 반도체 이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죠. 한 방향으로만 그렇다. 맞았다. 답은 5번입니다. 다 적어주시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저기 138쪽 이어서 합시다. 아우 왜? 또? 하기 싫었다? 혹시 쓸 거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쓸 거 없다 지금 본인이 쓸 게 없다. 이거 다 써버려. 쓸 게 없으신 분 손 그치? 막세입니다, 막세. 아침에 출근하기 힘들지? 그러지? 아침에 출근하기 힘들죠. 여러분, 그 고등학교 가면 이제 장래희망 적으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가 대입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장래희망은 가능하면 안 바뀌는 게 좋아요.
맡기는 게 좋고 진짜 이제 고민해봐야 돼. 왜냐면 이제 수학은 어차피 다 할 거니까.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 학과별로 달라서 이제 물, 화, 생지 다 할 필요 없어. 맞죠? 물리랑 화학이랑 생명이랑 지구가 우리가 고2랑 고3 때 물, 화, 생지 선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공을 정하면 요것만 하든 요것만 하든 알았지? 뭐 지구학이랑 물리만 하든 그런 식으로 전공을 정하면 딱 그것만 하면 되는데 전공 안 정하면 알았지? 그래서 3개 하는 사람. 의대는 전공 안 정하면 3개 해야 되는데 3개가 양이 너무 많아. 과학 탐구가 너무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알았지? 솔직히 3개는 무리인 것 같아.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봐도 3개는 솔직히 무리고 그래서 전공을 정해야 공부량이 주니까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3개 하라고 추천해도 조금 개인적으로 비추인 것 같아. 너무 양이 많아서. 그리고 의대는 3개 해야 돼. 의대 가실 분들은 3개 하시고 알았죠? 의대 가실 분들은 고2 때 물화생 하셔야 되고 아예 과목이 정해져 있어. 고3 때는 생명 2개 그 다음에 화학 1개. 예, 2과목이 이제 고3 과목이 물리도 2개 있고 화학도 2개 있고 생명도 2개 있고 그 다음에 지학도 2개 있어가지고 알았죠? 이렇게 됐으니 잘 선택해서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138쪽으로 갈 거야. 138쪽 138쪽 중력부터 합시다. 중력. 자 우리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알았죠? 자 힘을 영어로 F, 질량을 M, 가속도를 A 이렇게 하고요. 영어로 단위로는 뉴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하고 알았죠? 자 그리고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네, 중력가속도 하고 영어로 하면 무게 W를 무게하면 중력가속도지. 이제 단위로 하면은 1kg 곱하기 9.8m per 제곱 곱하기 이걸 하면은 9.8뉴턴. 진짜 중요한 거 중요해요. 킬로그램이 무게가 아니고 뉴턴이 무게예요. 뉴턴이. 알았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어쩔 수 없군. 요거까지만 하고 쉽시다. 자, 지구, 달, 인공위성으로 가져가 봅시다. 인공위성. 질량 1kg이 있으면 달에 가져가면 질량이 그대로 얼마? 1kg이고 인공위성 가도 1kg이고 이제 무게가 지구에서는 9.8ton이고 달에서는 6분의 9.8ton이고 인공위성은 무중력이라서 얘는 0ton이고 좀만 시작합시다. 질문 있으신 분? 없다. 거기도 문 열어야겠다. 문 열어요? 문 열어야겠다. 더워. 맛있으면 먹었지. 짠. 오늘 할 내용이 엄청 많네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내 책이 여기 있죠. 자, 중력 설명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도 설명해줬고 138쪽 봐볼게요. 역학적 시스템.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여서 운동 질서가 유지되는 체계를 말한다. 유지되는 게 시스템이에요. 유지 동그라미 쳐줘요. 유지되는 걸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를 중력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아이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기 전에 하나만 봐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물체가
문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얘가 어디로 끌어당기냐면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겨요. 지구 중심으로. 그러면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은 자기를 향해서 오구나. 자 여기 이제 문자가 있으면은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겨 이렇게. 맞죠? 중력은 어디로 끌어당긴다고? 중력은 지구 중심. 중심으로. 잘했습니다. 지구 중심으로. 자 명한. 자, 그 다음에 이제 139쪽으로 가면 139쪽이 우리가 내용을 거의 다 했거든요. 저번 시간에 내용을 거의 다 했고 자유낙하 운동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자유낙하 운동 손 놓을게요. 놓으면 낙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힘은 중력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중력이랑 똑같은 말이 무게야. 알았지? 그래서 그 크기는 mg. 여러분 쓸 거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에 따른 가속도는 얼마예요? 가속도는 증가예요. 일정해. 일정해요. 네, 가속도가 일정하구나. 속도가 일정하죠. 네, 뭐로 일정하냐면 중력 가속도 일정해요. 고마워요. 수업에 많이 참여해줬어. 자, 그러면 얘가 9.8m/s 제곱으로 일정합니다. 얘가 덥지. 더워 죽겠어요. 자, 그러면 어제 배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면 속력 시간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래프 그리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임의의 시간 t, 임의의 시간 t에 가속도 단위가 m/s 제곱이고 시간의 단위가 세컨드, 속도 단위가 m/s고 시간의 단위 세컨드. 그래서 두 단위 곱해야지 속도 두 단 얼마로 똑같아요? TT로 갔으면 TT로. 그래서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때 t일 때 두 단위를 곱해야지 변이니까 넓이니까 넓이가 그럼 얼마 나와요? 2분의 1 GT 제곱 나와요. 저번 시간에 2분의 1 AT 제곱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한 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보니까 이거를 눌러 가져와 보면 얘가 1초일 때 g가 9.8이니까 9.8 m/s, 2초일 때는 19.6 m/s. 그래서 이렇게 알았죠? 여러분 책이 나왔으니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책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 있더라고. 자, 오른쪽 139쪽 깃털과 구슬의 자유낙하 운동. 깃털과 구슬의 자유낙하 운동. 어려운 학교들은 출제가 엄청 많이 돼요. 그래프 그리는 거 알았죠? 정강이나 서강이나 수강이나 출제가 엄청 많이 되는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리원 공부하시는 분도 보면 그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운동에너지에서 중3 때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고1 때 또 배우죠. 그리고 고1 때도 또 배워요. 내용이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출제율이 엄청 높아요. 여기 파트가. 알았죠? 똑같은 걸 4년 동안 배우잖아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고, 기억에는 없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그거 배웠고 여기. 그 다음에 또 고1 때 또 나오고, 또 고2 때 또 나오고, 똑같은 게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출제도가 높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려워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슬의 낙하인데요. 구슬하고 깃털의 낙하인데 거기에다가 거의 책에는 쓸 데가 없더라. 그 종이에다가 한번 자 진공입니다. 진공인데
운봉인데 깃털이 있고요. 깃털 크게 있어. 그 다음에 공이 있고 공 크게 있어요. 이렇게 얘 1g, 얘 10g, 얘 1g, 얘 10g. 알았죠? 진공에서 낙하를 하면 다 얘들이 같은 속도로 다 똑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맞죠? 같은 속도로 나타납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보면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위치 에너지 때문이잖아.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 MGH가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치? 그렇지. 봐보면 우변 좌변이 누가 공통이었지? M이 공통이어서 약분되버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오래되지 않나? 아 질량이? 맞아요. 낙하 속도에 질량이 약분돼 버렸잖아. 질량이 영향을 주잖아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정 정리를 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두 물체가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두 물체 질량이 똑같아요. A 반장이라서 질량이 똑같아요. 질량이 똑같죠? 그죠? 질량이 똑같죠? 자, 지금 공기 중에서 보겠어요. 질량이 어때요, 서로? 같아요. 똑같죠? 떨어뜨리면 속도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같아야겠죠. 근데 실제로 떨어뜨려 버리면 속도가 어떻게 해요? 떨어진 속도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질량하고 공기 중에서 낙하 속도가 관련이 없어요. 자, 공기 중에서 보면 공기 중에서 자, 이제 깃털 큰 거, 구슬 짝다는 거 큰 거, 예, 1g, 10g, 1g, 10g을 낙하시키면 깃털이 조금 떨어지고 공은 훨씬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떨어진 간격이 똑같아. 자, 보니까 아까 종이 보니까 질량이 똑같은데 떨어진 속도가 다른데 지금 보면 얘랑 차이점은 뭐 같아요 지금? 면적. 그죠? 모양이 어때?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자, 공기 중에서 떨어지는 속도를 결정하는 건 뭐다? 모양이다, 모양. 맞죠? 모양이 영향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 모양이 마찰력을 결정해서 그래요. 마찰력을 결정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둥근 모양이면 마찰이 엄청 적어가지고 더 빨리 떨어지는 거지 질량이 커서가 아닙니다. 알았죠? 모양이 같으면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아. 알았죠? 그래서 지금 숨고고 다니는 오빠 한 명이 실험을 했더라고. 그 사면체, 그 다음에 오각형, 정사면체, 분면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낙하시켜 봤는데 진짜로 떨어진 속도가 달라. 진짜로. 와, 나도 생각만 했는데 정사면체가 빨랐죠. 원에 가까울수록 더 빨리 떨어져. 원에 가까울수록. 그래요? 왜냐면 각이 지면은 부딪히니까. 그 각이 져 있으면은 얘가 떨어지면서 공기랑 부딪히니까 그렇고 이게 원에 가까우면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고 스무스하게 그냥 알았죠?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자, 됐고요. 넘겨봅시다. 이제 우리는 140쪽 할 거예요. 140쪽. 다른 반 애들도 140쪽에서 끝났거든. 그래서 140쪽까지만 하고 숙제는 숙제를 미리 내줄게. 숙제는 142, 143만 해보세요. 142, 143. 이제 140쪽 설명을 할 건데 수평으로 던지겠대. 여기도 그래프 그리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수평으로 던지겠대. 봐봐요. 이걸 수평으로 던질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내가 힘을 줄 건데 얘가 이렇게 날아갈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이제 힘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힘은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하고 접촉 안 해도 작용하는 힘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접촉 안 해도 작용하는 힘 대표적으로 중력.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 대표적으로 던지는 힘. 원심력이요? 어떤 거? 아니구나. 안들 뭐라고? 잘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던졌을 때는 손에 떼잖아요. 이렇게 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물체를 던질 건데 던지고 나서만 책에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책에 보면은 140쪽에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처음 속력을 가지고 날아가. 처음 속력. 그러면 지금 사람이랑 접촉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물체가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사람이랑 접촉을 안 하고 있으니 X축 힘은 없어. 아니 속도에는 힘이 없어요. 속도랑 힘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 친구는 Y축으로는 뭐가 작용할까? 지고 있으면 중력이 작용해. 알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날라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날라가. 됐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몇 개 나오냐? 4개 나와요. 그래프가. 자, 먼저 f, x 시간 그래프. 시간 그래프. 그래서 x축 힘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ax 시간 그래프. x축 가속도도 없어요. 힘이 없으면 가속도 없겠죠. 자, 근데 속도는 가속도랑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속도는 지금 어떻게 된가? vx가 있죠? 그죠? v를 일정해요. t 시간 동안. 오케이. 그러면 이제 x축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증가겠죠. 그죠? 등속동동은 이동거리 증가하잖아. 그랬을 때 끝점은 얼마 vt. 그래서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140쪽 내용에서 그래프가 4개 나와요. 힘은 없고 가속도도 없고 속도는 일정하고 이동거리는 증가하고. 자, 그 다음에 y축 봐볼까? y축. fy는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어떻게 일정해요? mg를 일정하죠. mg. t 시간 동안.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 y축이 증가. 그죠? y축 가속도는 일정이죠. 그래요, 일정이에요. G로 t 시간 동안. 자, 그다음 이제 속력은 어떻게 돼? 속력은 속력 증가. 증가하죠. 증가하죠. 어떻게 증가해요? GT로. 자, 그다음에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요? 이동거리는 증가.
증가하죠. 근데 봅시다. 단위가 미터 퍼 세컨인데 변이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변이 SY 변이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t 시간일 때의 변이가 얼마 나와야 돼요? 두 단위 곱하기죠. 곱하기 넓이죠. 넓이 얼마 나와요? 2분의 G 1 gt 제곱. 그래서 제곱 그래프.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y축 가속도가 g고 그 다음에 y축 속도는 gt고 그 다음에 y축 이동거리는 2분의 gt 제곱고 자 이렇게 X축 운동이랑 Y축 운동이 독립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X축 운동과 Y축 운동은 독립적으로 운동한다. 알았죠? 그럼 여러분 잠깐 봐볼까요? 여기 자, fx 더하기 fy는 얼마야? 여기서 fx 더하기 fy는 얼마예요? 저기 mg 얼마예요? fx는 독립적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알았지? fy는 독립적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mg로. 그러니까 둘이 그렇죠? 더할 수 있어 없어? 더할 수 없어. 알았죠? 그 말이에요. 알았죠? fx랑 fy를 더해도 fx랑 fy가 독립적으로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리가 수학에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우면 앞 시간에서는 두 개의 그래프를 더했는데 x축 운동과 y축 운동은 두 개의 그래프가 더해지면 안 돼요. 그냥 x축 운동 그대로 y축 운동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그게 140쪽 내용입니다. 몇 분이야? 시계 한번 봐줘. 40 몇 분일 것 같은데? 14분? 14분이면 6분 남았네? 애매하네 좀. 좀 애매하네. 그럼 어떡하지? 정리 먼저 해줘요. 정리 먼저 해주고 다른 반은 여기서 끝났는데 여러분은 숙제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수능을 뭐라고? 수 뭐라고? 수? 너무 힘들어. 쌤, 응. 쌤 내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어제 그래가지고 어제 너 항상 야식을 먹거든. 근데 야식이 맛있어. 몸에 안 좋긴 한데. 진짜요? 너무 요즘 피곤해서 야식을 어제 안 먹었는데 오늘 좀 빨리 일어났어.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면 오늘 한 3, 4시에 일어났어. 새벽이요? 새벽에. 잠을 좀 잘 잔 것 같아. 몇 시에 주무셨나요? 11시? 11시, 12시? 4시간 주죠. 근데 숙면을 취하면은 확실히 피로가 좀 빨리 풀리거든. 그래서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아. 4시간 주무셨나요? 네? 원래가 몸이 좀 건강한 편이어가지고 좀만 자도 괜찮은데 확실히 야식이 몸에 안 좋긴 한데 맛있단 말이야. 야식은 진짜 이제 야식을 먹으면 어떻게 먹냐? 선생님 술을 잘 안 먹어. 술을 잘 안 먹어가지고 근데 콜라이트 술이- 드세요. 콜라이트 드세요. 건강에 선생님한테 좀 안 맞거든. 근데 딱 하나 맞는 게 그 와인이 있어. 와인 중에 또 좀 싼 건데 이름이 뭔데요? 그 화학 처리를 좀 덜 한 와인은 몸에 맞아. 근데 싸. 얼마? 그래서 그거 딱 한 잔. 한 잔에 새우깡. 고급스럽게 먹나 했더니 바로 새우깡. 새우깡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근데 먹으면 안 돼요, 확실히.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컨디션이 확실히 다음날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좋긴 하더라고. 자, 공부를 좀 더 합시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자, 여러분은 다른 반하고 다르게 하나를 더 합시다. 자, 우리가 위로 던집니다. 위로 던진다. 그러면 던질 때는 속력 V로 던지는데 중력 가속도가 아래로 작용한단 말이야. 중력이 아래로, 중력 가속도도 아래로. 그러면 이제 위로 던지면은 FY가 이번에 위를 플러스 방향, 아래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정합시다. 아래를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중력은 아래로 이렇게 마이너스 mg로,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지 크기는 아니에요. 알았죠? 물리에서 마이너스 emg랑 1.5mg 중에 누가 더 커? 큐비나 누가 더 커? 마이너스 emg랑 1.5mg 중에 크기를 비교하면 EMG가 EMG가 더 커요. 알았죠? 과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기를 뜻하지 않아. 방향을 뜻해. 알았죠? 중요해요. 중요해요. 크기가 아니에요. 과학에서 과학의 크기는 절대값을 의미합니다. 절대값.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7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러면 이제 던지는 속도 V가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속도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느려지겠죠? 느려져요. 그래서 느려져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최고점에 올라갈 거 아니야? 최고점에서 순간 속도 얼마? 0입니다. 속도 0이에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 A, 여기가 B예요. 됐죠? 우리가 낙하를 하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낙하를 하면 내려올 건데 이때 알아야 될 거, 이쪽 면적을 우리가 X라고 하면 여기 면적도 얼마 나와야 돼? 여기 면적도 X여야 돼. 알았죠? X여야 돼. 오케이. 그러면 끝점의 속도 얼마 나와야 될까? X 얼마에서 출발했어요? 속력이? V 속력 V 마이너스 B. 맞아요. 여기 속력 얼마? 마이너스 V. 이거 그냥 V인가? 맞아요. 근데 속력은 양수밖에 없으니까 속도 V, 여기는 속도 마이너스 V. 속도 마이너스 V. 됐죠?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가 직선이면은 그러면 변이 시간 그래프가 곡선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에 빨리 올라가겠지만 점점 천천히, 처음에 빨리 올라가겠지만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조금씩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이제 내려오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려왔을 때를 C라고 하면 내려왔을 때를 C라고 하면 내려왔을 때를 C라고 할 수 있어. 알았죠? 정리해줘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큐. 배고프다고? 나도 배고파 지금. 안 보인다고? 보여요. 보이죠? 안 들려. 뭐라는 게? 바꾸냐고.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 머리.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너무 약해. 살 없었을 때는 진짜 엄청 이렇게 죽건들면서 잠들었어. 운동하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이거 책이 없는 부분인데요. 책이 없는 부분인데 책에 나오니까 적어준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분 남았어요? 시간 한번 볼까요? 몇 분?
쌤 그 목표 시간이 몇 분이야? 20 몇 분이면 돼요. 21분이요. 아 그래 9분이나 남았네. 여기까지 맙시다. 그냥 다른 거랑 친구 맞춰야 되니까. 자, 남은 시간에 숙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숙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로? 나가야겠어.